최두석 시인의 성의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되게 춥겠다, 영하. 자, 시내버스 창가에 어린 성애를 통해서, 이때 성애가 뭔지 알죠? 그죠? 얼음처럼 약간 깔린 거 얘기하죠. 유리창 같은 데 많이 생겨요. 힘겨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198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개별적인 삶들이 만나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민중들 간의 연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민중들의 삶을 위해 어려운 길을 갔던 친구를 떠올림으로써 이 어울림의 향연, 즉 성의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장면, 내지는 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장면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자, 개별적인 삶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라는 심미적인 인식에, 그 다음에 친구,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를 통해 역사의식, 아마 이 친구는요 8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민중들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역사의식을 함께 더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이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자, 이렇게 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시가 상당히 감성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역사의식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은 지성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 시는 감성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새벽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공간적 배경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벽에 일을 나가는 서민들의 운송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운송수단에 화자가 함께 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화자가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차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내버스의 차창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요. 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간에 시내버스 창문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이 찬란한 치장이 성의꽃입니다. 근데 성의꽃이라는 꽃은 사실은 없습니다. 시인이 만들어낸 이름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리창에 낀 성애가 마치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엄동 혹한일수록 한마디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힘겨운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면 선연이 생생하게 피어나는 성의꽃. 자, 여기서 말하는 성의꽃이라고 하는 거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 생생하게 피어난
성의꽃? 에이. 성애를 꽃이라고 비유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서민들의 삶의 숨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결정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엄동혹한과 성애꽃은 대조의 방법이죠. 그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성애꽃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다 별표를 하나 딱 쳐줘야겠네요. 그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4행까지는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생긴 성애꽃에 대해서 노래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입김과 숨결이 따뜻한 정과 채취가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그리고 기막힌 아름다움, 엄동혹한과 같은 고단한 삶 속에서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래요. 그 말은 결국 서민들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죠. 무엇이? 성애꽃이. 결국 힘들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예찬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화자가 나왔네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성애꽃을 마치 예술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좌석을 옮기는 거죠. 그 말은 이 좌석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저 좌석에는 누가 앉았을까? 요 좌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을까? 라고 성애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삶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려는 행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는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라고 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결국 서민들의 삶은 아름답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데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서민들의 삶은 비록 차갑지만 그러한 삶을 이겨내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역설적 표현 내지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막막한 한숨? 이게 차가움이겠죠. 삶의 애환이고요.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에요.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게 아름다움이겠죠. 서민들의 삶의 열정이거든요. 일 없이 아무런 까닭이나 실속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입 지우고 이마에 대고 본다. 요 부분 체크. 한마디로 삶을 이해하려는 행위이고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행부터 19행까지는요. 성애꽃에 나타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덜컹거리는 창이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처음에 나왔던 창은 어떤 창입니까?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창은 뭡니까? 푸석한 얼굴이라고 하는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어요. 즉 장면이 전환되고요. 친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모습이에요. 즉 화자와 친구의 단절 내지는 차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친구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조금 더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면회마저 금지됐다는 것은 정당한 자유, 정당한 권리마저도 차단되고 억압받는 그러한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친구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행부터 22행까지는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두석 시인의 성애꽃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행 한 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요, 상징적이고요, 현실 참여적이다.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행에서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감각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시대적 상황,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시내버스의 창에서 화자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을 노래합니다. 그 입김과 숨결을 화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의꽃을 통해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요. 또한 시내버스의 창을 보면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막막한 한숨의 차가움과 정열의 숨결의 아름다움에 취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화자는 서민들의 삶은 비록 힘겨운 삶이나 그 삶 속에 있는 성의꽃, 즉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힘겨우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역설적 인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자, 화자는 많은 서민들이 모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힘겹고 고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서민들의 열정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반면에 후반부에서 창은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즉 인식하는 매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면은 창은 공동체가 처한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의 창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 화자는 창을 통해 성의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꽃은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막막한지를 떠올림으로써 그들의 고단한 삶이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성적이고 지성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라고 했는데, 요거와 관련된 평을 인용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자, 최종환 평론가가 쓴 최두석 시인에 대한 시론 중에 일부를 본다면, 성의꽃은 현실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도 감성과 지성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시인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시인은 유리창에 서린 성의꽃에서 서민들의 아름다운 몸짓을 본다. 그리고 한숨과 정열의 숨결을 상상한다. 그렇지만 그 상상은 차단당한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며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푸석한 얼굴이 한숨과 정열의 아름다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감성과 그 다음에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지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건데요. 첫 번째 시적 배경은 시내버스는 엄동 혹한일수록 이라는 구절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암담한 현실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시적 대상은 두 개죠. 성의꽃과 금지된 친구죠. 여기서 성의꽃을 통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며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통해서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시대적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두석 시인의 성의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